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말씀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수리온 헬기가 베트남으로 수출이 된다고요? 아, 그 기사를 보셨구나. 근데 우리가 전에 네. 수리원이 아니라 LH 방송한 적 기억이 나는데 저는 베트남이 좀 상당히 그걸 원하고 있다. 네네, 좀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 카이도 뭐 영업이 잘 되고 있다. 네네. 그게 아마 지난 봄인가요? 근데 한참 됐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은 수리원이다. 네네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잘못하시는 게 베트남 하면 또 뭡니까? 베트남 전쟁도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시면 뭡니까 대표적인 게? 베트남 하면 헬기잖아. UH-1이죠. 그러니까 헬기잖아요, 헬기. 예. 이 베트남의 국토를 보십시오. 어, 뭐 칠레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길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중간중간 거점에서 네. 군부대들이 이동하거나 네. 아니면 평상시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려면은 헬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여객기도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얘기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경전투 헬기인 LH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네. 일단 병력 수송, 기동 헬기도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우리 카이하고 하다 보니까 수리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를 했겠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그리고 개발한 지 그다음에 실전 매치 당신의 육군의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제 타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수리원 뭐 나가서 뭐 없어져라 뭐 이러지. 해외에서는 이게 신제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예. 이런 또 크지 않은 나라들. 네. 그놈의 돼지코 때문에. 네, 돼지코 때문에. 돼지코만 없어도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여론이 그렇게까지 막 험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매니아 출신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디자인도 뭐 이렇게 선호한다고 하지만은 네. 안전하게만 기동을 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그렇죠. 네. 일단 편안하게 타고 진동도 적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새로 개발한 거잖아. 새로 디자인한 거고 현대화 시킨 거고 네.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죠. 아니 밀떡들은 수리온 너무 싫어해. 네. 근데 수리원도요 도장이라고 하는데 잘 칠하면은 이뻐요. 아니요, 돼지코 때문에 안 돼요. 처음에 그 울긋불긋한 뭐 이상한 색깔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감점됐지. 네, 아무튼 베트남 수출 이거 확정입니까? 사실 확정은 아니고 아니에요. 예, 이제 협상을 또 이 품목을 하나 더 추가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이제 뉴스라는 게 네. 한편으로 이렇게 좀 페이크, 좀 이렇게 방향을 이제 막 이렇게 딴 데로 돌리는 용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네. 이 수리원이 이제 조만간 수출이 될 겁니다, 될 것이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네. 며칠 안 돼요, 한 3, 4일 됐어. 근데 그 지역은 베트남은 아니야. 어딥니까? 하여튼 뭐 저 멀리. 이게 엠바고지 걸려 있어. 엠바고 걸려 있어요? 네. 이것은 확정입니까? 확정이라서 엠바고 걸렸다니까. 내가 이렇게 먼저 떠들면 안 돼. 아무리 유튜브를 해도. 그러다가 지금 PD님대로 베트남을 얘기하시니까 수출은 지금 이제 네, 힌트 좀 주세요. 수출은 이제 테이프를 끊는 건데 자, 스무고개. 베트남은 아닌데? 동남아다. 더운 나라. 더운 나라다. 가면은 우리 막 더워서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 아프리카 쪽이다. 그리고 거기 또 사막도 있어. 중동. 그렇게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예. 이게 엠바고 걸려서 네, 저희가 또 쉽게. 또 얘기해 주신 분의 또 입장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또 우리 고명하신 또 용산에 국방부 출입 기자님들이 먼저 쓰셔야지. 뭐 저 같은 사람이 먼저 얘기하면 또 뭐 저 날파리 같은 놈 또 이렇게 또 이제 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만 누가 날파리인지. 뭐 저한테 날파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쪽에서. 네네. 자기들이 다 해먹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베트남의 수출이 확정은 아닌데 지금 이 수리온 헬기를 가지고 얘기가 이제 꾸준히 있다. 지금 협상 중이다. 얘기를 처음 했더니 서로가 이제 원해서 했더니 먹혔다. 먹히고 있다. 먹혔다. 그래서 순서가 LH가 아닌 수리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그 처음부터는 LH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투용이니까 무장을 이제 발사하니까 소형 무장 헬기니까. 이 베트남군이 무장헬기 쪽이 좀 약하니까 네네네. 전력이.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 좀 사면은 경제적으로 좋겠다. 그렇게 이제 진입을 했는데 근데 또 따져보니까 러시아제 Mi-17이 주력인데 네. 이게 또 부품 조달이라든지 또 뭐 추가로 뭐 이렇게 사기에는 뭐 여건이 안 맞으니까. 왜냐면 러시아가 지금 자기 거 만들어서 배치하기 바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Mi-17 헬기를 또 원하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이제 순서를 따져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엔진이 미국제야. 제너럴 일렉트릭 T700. T700 엔진이 뭐냐?
네. 블랙호크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군에서 이걸 개발 요구할 때 그 운영 유지 후속 군수 지원 때문에 엔진을 같은 거 쓰자. 그러니까 원래 돼지코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원래 그 프랑스제 뭐 마킬라 뭐 이런 엔진이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발주해서 좀 개량해서 그걸 가져왔으면은 돼지코를 어떻게 이렇게 뚜껑을 씌운다든지 뭐 할 수 있었어. 좀 이쁘게 마감 처리를. 네네네. 근데 우리는 운영 유지 미국제 엔진을 다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제 제너럴 일렉트릭 T700 엔진을 억지로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감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돼지코가 막 뒤집어 해가지고 막 옆으로 빼고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의 돼지코 얘기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 그랬군요. 네,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T700 엔진을 갖다 우겨 넣는 바람에 실제 그 프랑스제 샤프란 현재 샤프란이죠. 샤프란제 엔진을 그대로 전통적으로 채택했으면 이제 앞에 그래도 뚜껑 이쁘게 씌워가지고 네네. 돼지코는 면할 수 있었는데. 일단 베트남에서는 전투기보다도 이 헬기가 필요하군요. 그 또 배경이 있어요. 최근에 갑자기 또 뉴스가 하나 나왔어. 뭐죠? 러시아 무기를 대량 발주한다. 아,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11조 원어치 어마어마해. 이던가요? 네, 금액이 어마어마해. 뭐 대량 발주야, 패키지 발주야 이게. 러시아 무기를. 근데 왜 하필 러시아일까요? 아니 원래 러시아하고 친하잖아요. 아니 지금 지금 러우 전쟁이 지금 한창인데. 근데 뭐 베트남 6회공의 그 주력 무기 원래 자기들 네. 주력 무기가 다 러시아제 현재도. 특히 그렇죠. 함정 뭐 잠수함 킬로코치 잠수함 6척 갖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전투기 SU-30 갖고 있고. 아니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이 보잉사의 여객기 50여 대인가요? 바이든 만났잖아요. 바이든. 네. 바이든 만나니까 처음부터 무기 사기는 이제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러시아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질러주고 또 바이든은 또 소홀히 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경제 관계를 더 확대해야 되니까 네네. 뭐 전략적 뭐 어떤 뭐 동맹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상당히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 하니까 바이든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객기 사드릴게 이건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양다리 외교를 이제 베트남도 본격적으로 하면서 네. 전통적인 군사 장비는 러시아제를 계속 이어가고 네. 민수는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전술 무기들이 또 틈새들이 있잖아요. 네네. 러시아제가 다 소화할 수 없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대두가 된 거야. 대한민국이. 특히 그것도 헬기. 베트남은 헬기니까. 헬기. 그래서 이제 지금 뉴스가 LH가 몇 달 전에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은 수령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된 건데 사는 순서, 구입하는 순서는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순서는. 수령 먼저 산다든지. 네, 먼저 사고 그다음에 써보니까 좋네 이제 하면 바로 또 LH로 넘어가고 어차피 LH는 네네. 2024년 12월부터 양산 1호기가 나와요. 지금 아직 양산품이 없어요. 우리 군에도 납품된 게 없어요. 양산. 그렇죠. 네, 양산형은. 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들이 판단하는 게 틀린 게 아니죠. 요것도 만져보고 물건도 그다음에 요것도 다시 한번 또 만져보고 해서 골고루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교롭게 러시아제 무기 패키지로 이제 발주를 하면서 또 미국제 여객기를 하고. 러시아의 11조 원어치의 무기를 대량.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다자 외교 뭐 뜻을 뭐 여러 가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뭐 이런 항공기 제품도 군용, 뭐 민수용 아니면 그 중간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헬기 시장도 우리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베트남에 판매할 수 있는 그들이 사준 거지만은.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베트남이 얼마 전에 또 북한하고 또 무슨 회담을 갖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결론 부분에 오늘 방송의 결론 부분에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뉴스가 뭐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 한편으로 또 우호 관계를 북한하고 또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 잘 하겠다. 발전시키자. 만났어요 또. 그러니까 다 만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수리온 뭐 LH 만약에 다 넘겨줬다가 이 북한 애들이 또 다 이렇게 몰래 뜯어보고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심리적으로 괜히 찝찝하다. 찝찝하다. 하다못해 매뉴얼 뭐 하나라도 베트남 사람 보고서 또 북한 사람들 뭐 나와 있는 대사관 중에 네.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그렇죠. 써보니까 뭐 어떻더라. 얘기는 넘어갈 수 있지. 그런 또는 얘기는. 북한 애들이 넘어올 수도 있죠. 근데 규정상 그거를 뭐 비행장에 끌어들여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란 공군이 F-14 톰캣을 러시아 애들한테 기술 제공 뭐 다 넘겼다.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 KF-20을 넘겨줬다가 또 튀르키예 애들이 또 이 기술을 또 빼먹으려고 한다.
근데 뭐, 뭐 다양한 얘기들이. 예, 확인되지 않은 거는 그냥 썰이다, 루머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이제 존재한다는 걸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네네네.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러시아도 친하다, 뭐 북한하고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바이든한테 있고. 물건 사준다. 와 이거 왔다 갔다 이게 박쥐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또 기동헬기, 뭐 경전투 헬기 또 사고 싶다, 좀 싸게 팔아라, 또 이렇게 협상도 시작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참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진짜. 나라가 참 아이러니한 나라예요. 근데 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이 놀러 가. 아니 놀러 가긴 괜찮아요. 아니 아직도 방송에서는 맨날 베트남 얘기만 나와. 그 관광지만. 제 후배는 또 거기서 떡볶이 장사하는 애도 있어요. 아 먹는 장사? 네. 아 그건 잘 되겠네. 장사 잘 돼요. 잘 되겠네. 예. 식성이 또 비슷하니까 베트남하고. 어우 떡볶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베트남 음식하고 우리하고 또 비슷한 게 있죠. 예. 만든 게 있죠. 예. 아무튼 뭐 놀러 가긴 좋은 나라인데 정치적으로는 참 애매한 나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면이 이제 그 전투기를 이제 미국에서 네. 한 몇 년 전이죠. 5, 6년 전 이상인데 2016년 기준인데 F-16을 좀 팔아주려고 했었어. 미국이. 예, 미국이. 그래서 그래서 이 코로나 나기 전에 또 베트남도 방산주 시설을 이제 열기 시작했어요. 네네. 뭐 이렇게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미국의 럭키드 마틴사가 부스를 막 내는 거야. F-16 모형을 갖다 놓고 최신 네, F-16 네. V 같은 거.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아직은 뭐 베트남한테 미국제 F-16을 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2016년, 17년도 코로나 나기 전에 그랬어. 코로나 터지면서 싹 다 수그러들었지만은 그러면서 지금은 또 전투기도 이제 이 바이든이 만나기 전에 네. 미국제 전투기가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기사도 났었죠 언론에. 근데 갑자기 러시아 무기를 또 패키지로 발주하고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 생각이 뭔가. 그러면 자 미국이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거를 겪고 나서 네. 이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이 지금 중국의 하이난 큰 섬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뭐 중국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도 배치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리적으로 해상 지리적으로 그다음에 이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네. 이거 견제를 뭔가 누굴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전통적으로 또 안 좋잖아 사이가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가 안 좋고 전쟁도 했잖아요. 네네. 79년도에. 예. 그러면 잠재적으로 좀 키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러시아제 무기를 또 질러. 근데 전투기를 좀 줘서 뭔가 좀 중국 또 압박을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답이 뭐가 있겠어? 어떤 제품을 갖다 줘야 돼? FA50. 그러니까 F-50. 지금 전 세계에 이만한 전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생이 예. 미국하고 공동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생이 이 DNA가 절반은 또 미국이고 들어가 있고 절반은 대한민국 DNA가 들어가 있고 요게 마땅하지. 그리고 엔진도 또 미국제죠. 그렇죠. 뭐 무장도 미국제지만은 네. 그래서 또 간섭을 할 수 있어. 아 그래 뭐 팔고 싶어? 아니 뭐 그 정도 내가 허가해 줄게. 미국이 자유롭게 간섭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불과 뭐 올해 연초만 해도 F-50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F-50까지 판매 발전을 되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뭐 블록 20 같은 건 만만하지.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지금 먼저 이렇게 질렀죠. 예, 질렀고 그 다음에 이 인도네시아가 또 이 KF-21.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방송에 또 걱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F-50 블록 20이라든지 최신형 앞에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고 인티그레이션, 그다음에 KF-21 포럼에 블록 1뿐만 아니라 2, 3 다 얘기했는데 무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F-50 블록 20이 개발이 잘 돼야만 베트남도 사줄 것 같아. 또 그리고 필리핀 지금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2023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고 24년, 25년 요 3년 거의 2년 반 동안 개발을 잘 해야만 말레이시아가 또 추가로 사주고 필리핀도 사주고 더 나가서 베트남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미국이 허가를 내주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수출 드라이브 거는 데 있어서 우리 무장 개발, 국산 무장 개발 잘해야 되고 기존에 지금 계획된 인티그레이션 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카이가 과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며칠 전에 얘기 듣기로는 네. 올해는 사실 뭐 이런 수출이 갑자기 이제 터지면서 이게 과도기 성격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막 출장 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에어쇼에 네. 뭐 폴란드 중심으로 뭐 말레이시아도 같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차분하게 개발에 집중하겠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야, 결국 저희가 이 수리온 헬기를 주제로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F-50. 결론은 FA50이야. 얘가 너무 잘 나가 요새. 그래서 미국의 어떤 노림수도 어떤 그 딱 거기에 맞는 게 F-50이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마치 프랑스의 라팔처럼 때가 되니까 네네. 이제 좀 팔리는 전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 세계 최고의 경 전투기.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러시아제 그 허접한 것도 옛날 것들 대체하는 용도로 아주 좋은 거야 이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을 이 수리온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FA50으로 끝나는 희한한 오늘 방송이네요. 아니 이게 조짐이 이제 하나씩 뭐 증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면 과연 뭐야?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도출이 되는 거죠. 이 얘기들을 스토리 다 집합을 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카이 물건이 항공기 제품이 베트남에 진출을 할 것 같다. 근데 이 수리온 자체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싫어하는 헬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이제 이뻐지는데. 취향 독특하시네. 아 도색도 바꿨잖아 색깔도 그래서. 도색이 뭐가 중요해? 색깔 바꾸니까 달라 보이더만 좀 날렵해 보이더만. 아니 저는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안 예뻐. 그냥 단지 그거예요. 안 예뻐. 나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수리온아? 난 그냥 너가 안 예뻐. 근데 팔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너가 많이 팔린다면 난 기분 좋을 것 같아. 팔려야만 또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KUH2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네. 발전형 개량력이 또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죠.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참 근데 그런 건 있다. LH에 비교해서 좀 수리온이 좀 미움을 많이 받고 있네. 그러니까요. 뚱뚱해서 그런가? 이 방송 했다가는 지금 댓글들에서 난리가 또 날 거예요. 수리온 가지고. 뚱뚱하고 좀 돼지코 때문에 그러긴 하네. 아무튼 여러분 이거 베트남 팔리면 미워하지 맙시다. 티셔츠 하나 싫어하지 맙시다. 티셔츠 하나 만들. 싫어요. 왜 이래서 진짜 티셔츠 하나 만들. 싫어요. 안 예뻐요. LH 티셔츠. 싫어요. 헬기 또 싫어하시는구나. 차라리 에어울프 티셔츠를 만들겠다. 오늘 처음 알았네. 에어울프. 국산 헬기를 싫어하시는 우리 PD님. 실망이야 실망. 안 예뻐서 그렇습니다. 실망이야.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베트남의 이 한국의 수리온 헬기가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LH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저희 다음 방송은 또 따끈따끈한 거 해야 되죠? 준비해야죠. 또 루마니아에 또 이 K9 자주포가 입찰 공고 냈습니다. 냈죠. 네, 과연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도 포함되죠 경쟁자들이? 아유 다 됐어. 나 허접해. 예, 이 부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